분명 어제까지 없던 글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누가 글을 쓴 걸까? 하루가 지날수록 문장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문장을 작성한 걸까? 그걸 확인하려고 밤새 깨어 있었는데 순간 잠들었었나 봅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굴까?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눈을 뜨면 시계부터 보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립니다. 물이 끓는 동안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도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여는 일이 이제는 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타고 식탁에 앉았다가 그대로 거실 책상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 아무것도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노트 한 권이 펼쳐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겨 가까이 가봤습니다. 오래 쓰던 공책이었습니다. 예전에 가게 일 정리할 때 쓰던 낡은 노트였습니다. 그 노트가 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을 먹었다. 글씨는 제 글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획이 일정하지 않았고 끝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쓴 글씨처럼 보였습니다.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어젯밤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약을 먹었는지 이 노트를 꺼냈는지 하나씩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노트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다른 페이지에도 적혀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페이지 한 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을 먹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상하게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쓴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쓴 건가? 입 밖으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집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노트를 덮고 잠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잉크가 번지지는 않았지만 종이에 눌린 자국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에 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먹은 약이 비어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약통 안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수량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 왜 저 문장이 적혀 있을까?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한 줄이 괜히 거슬렸습니다. 결국 노트를 닫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억이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책상 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둔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괜히 꺼내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아까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약을 먹었다. 왜 그 문장이 자꾸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메모일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노트를 꺼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책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밤새 잠이 깊지 않았던 탓인지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누워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처럼 부엌으로 가기 전에 바로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넣어둔 노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어제 봤던 문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을 먹었다. 그 아래 어제는 없던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불을 끄는 걸 잊지 말자. 손이 멈췄습니다. 분명 어제는 없던 글이었습니다. 기억을 다시 더듬어 봤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쓴 적이 있는지 혹시라도 잠결에 적은 건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한 장 더 넘겨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획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흔들린 느낌이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기도 했고 힘이 없는 글씨 같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게 맞나? 혼잣말이 작게 나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말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노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그냥 넘겼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노트를 들었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짚어봤습니다. 종이에 눌린 자국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쓴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문제였습니다.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장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분명 누군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계속 그 생각이 따라다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쳐도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트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트를 덮을 때마다 다시 열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괜히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일이 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부러 일찍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는 서랍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노트를 들었습니다. 어제 있던 문장 아래 또 하나의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냄비를 올려두고 잊지 말자.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 적힌 문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조금 더 무거운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종이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냄비를 올려두고 잊지 말자.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어제 적혀 있던 문장과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루를 정리하듯 남겨놓은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앞쪽은 비어 있었고 뒤쪽도 깨끗했습니다. 딱 그 페이지에만 글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건가? 소리내어 말해봤습니다. 그 말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확신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서랍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어제 넣어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노트를 꺼냈던 흔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꺼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를 확인했습니다. 냄비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문장에 적힌 상황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문장이 맞았다면 그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한동안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만 틀어놓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타고 식탁에 앉아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냄비를 올려놨던 걸까? 생각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 다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글씨를 봤습니다. 획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글자 크기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혹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쓴 글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넣고 이번에는 열리지 않게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한 번 더 손으로 눌러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안 꺼낼 거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은 집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잊어버릴까봐 계속 한자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내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불안이 잠깐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나를 진정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만 계속 남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정말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실 불을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는 일부러 눈에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시계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고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번이나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몸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티려고 했습니다. 노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페이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안 잔다. 작게 말해봤습니다. 누군가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시 58분.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 시간쯤부터였기 때문입니다. 1시 59분. 눈을 크게 뜨려고 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2시 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2시 1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건가? 그 순간 눈이 한 번 감겼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17분. 몸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방금까지 깨어 있었는데 시간이 건너뛰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상을 봤습니다.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까는 덮여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책상까지 걸어가는 몇 걸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노트 앞에 섰습니다.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덜 무서웠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종이를 짚었습니다. 잉크가 마른 상태였습니다. 방금 쓴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은 덜 무서웠다. 그 순간 이 글이 누구의 글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글을 쓴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섭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지금 문장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을 먹었다. 물을 끓이고 불을 끄는 걸 잊지 말자. 지금은 괜찮다. 오늘은 덜 무서웠다. 그 문장들은 하루를 이어주는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기억이 없는 시간에서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어디선가 끊긴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과 기억하는 시간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트를 더 이상 서랍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펼쳐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두지 않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계속 보고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또 다른 문장이 생겨 있을까 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노트를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몇 번이나 거실로 나와 확인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도 시선이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거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내가 진짜 쓴 건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왜였습니다. 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문장들을 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한 줄 한 줄을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늘은 약을 먹었다. 물을 끓이고 불을 끄는 걸 잊지 말자. 지금은 괜찮다. 오늘은 덜 무서웠다. 그 문장들을 이어서 읽자. 이상하게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낮, 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일부러 냄비에 물을 올려봤습니다. 불을 켜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억해보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손등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쉽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가 끊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물 넘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냄비에서 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물을 정리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또 놓쳤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덮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제가 방금 겪은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기억이 없는 상태의 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 옆에 펜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를 펼쳐두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그대로 둔 채 천천히 침대로 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내가 아닌 내가 무슨 답을 남길지.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적어둔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라도 또 놓칠까봐 억지로 깨어 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노트였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노트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둔 문장 아래에 다른 글씨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글씨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제까지의 문장들과 같은 글씨였습니다. 흔들리고 힘이 빠진 하지만 분명히 제 글씨였습니다. 나는 너다. 그 네 글자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이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나라고.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를 다시 넘겼습니다. 어제까지의 문장들이 그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답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이 노트의 모든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노트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장난도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의 나, 깨어있는 시간의 나, 두 개의 시간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나는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왜 나를 돕고 있습니까? 글씨를 쓰면서도 손이 흔들렸습니다. 문장을 끝내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그대로 펼쳐둔 채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날은 낮에도 노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보다는 궁금함이 더 커졌습니다. 이 노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답이 올까?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노트 생각은 계속 이어졌지만 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트가 있는 자리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펼쳐져 있는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적어둔 문장 아래에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무서워할까봐.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내가 무서워할까봐.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동안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초인종 소리, 비어있는 시간,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저를 대신해 깨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노트를 넘겼습니다. 이전의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약을 먹었다. 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 오늘은 덜 무서웠다. 그 문장들이 전부 저를 향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혼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 내가 기억하는 나를 위해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천천히 마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은 노트를 덮지 않았습니다. 계속 펼쳐둔 채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문장들만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펜을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전보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생각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트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 문장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트를 확인하는 일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책상으로 가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적혀 있을지 겁내기보다 조용히 받아들이는 쪽이었습니다. 노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문장들은 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짧았고 여전히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문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었다. 불을 껐다. 문을 잠갔다. 괜찮다.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답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꾸미지 않고 그대로. 확인했다. 잘 지냈다. 기억한다. 여기 있다. 이제 노트는 두 사람이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남기는 기록이었습니다. 시간이 나뉜 나와 내가 같은 자리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트를 펼쳤을 때 조금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잊지 말자.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른 문장들보다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동안은 하루를 이어가기 위한 문장이었다면 그 문장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고 있었고, 나는 나를 잊지 않으려고 문장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나로 불리는 이름, 오랫동안 크게 불리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은 노트를 덮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책상 위를 비쳤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이상 비어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올렸습니다. 주전자에서 익숙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잊어도 나를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다. 입 밖으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잣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